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항공산업을 가장 쉽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대기업의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독점 운항 중인 캐나다 노선 증편으로 인해서 수익성 증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캐나다 노선으로 증편을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여행 심리로 저희가 출국자 수 증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캐나다 증편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가적인 측면에서 이 항공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런 브렌트유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유가의 부담이 커지면서 중요한 자리를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객수가 증가를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실적이 견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행 심리 그리고 전반적 소비 심리가 우위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그래프를 본다고 하시면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초부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22년 이후에 이렇게 여행 지출이 전반적인 소비 심리에 우위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저희가 여객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행 및 지출 전망 추이를 지켜본다고 하시면 23년 이후에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오르고 24년에 들어서 좀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 및 지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제 저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출국자 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여행 및 지출 전망이 들어가다 보니까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한 수치를 본다고 하시면 지난 30년 동안 출국자 수가 감소했던 적은 1997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20년 코로나 팬데믹 세 번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풀어서 본다고 한다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치지 않는 한 해외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3년 출국자 수 같은 경우에도 2270만 명으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지만 2018년 그리고 2019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행 지출 전망까지 저희가 함께 알아봤으니 이제 대한항공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다음 달부터 캐나다 노선 증편을 진행하는데요. 최근에 엔데믹 이후에 급증하는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대응은 물론 쭉 아시아나 항공 간의 합병으로 인해서 기존의 알짜 노선을 내주하는 상황에서 신규 먹거리를 찾겠다는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달부터 캐나다 토론토 노선을 기존 주 6회에서 7회로 확대를 하고요. 밴쿠버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5월 20일부터 주 7회에서 9회로 좀 늘리고 7월부터는 10회로 증편을 하는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해외 유학 등으로 인기가 좀 많은 노선이었는데 최근에는 오로라 명수로 이렇게 꼽히면서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주기로 태양 활동이 강해지는 극대기라서 오로라를 잘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로라를 보러 가는 여행객이 증가를 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로라 외에도 로키 산맥이라던가 아니면 나이아가라 폭포 등 유명 관광지도 많기 때문에 매년 여행객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캐나다 노선 이용객 추이를 지켜보시면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지난 2015년에 42만 7,804명에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3년에는 74만 5,747명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인기 국내 휴양지인 괌과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한항공의 캐나다 증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여행 수요를 좀 충족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일본과 동남아 노선 등 기존의 인기 여행지들의 경우 여행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올해부터는 성장세가 다소 좀 주춤할 것으로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이렇게 캐나다 노선을 증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일본과 동남아 노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공사들이 이미 해당 지역의 노선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항공사들이 띄우지 않는 캐나다 노선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새 여행 수요를 찾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선의 확대 이면에는 바로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서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노선을 타 항공사에 넘겨줘야 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높은 기존 노선을 확대해서 이를 상쇄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럽, 이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등 이런 알짜 노선을 TA항공에 넘기기로 했고 영국의 히슬로 공항 슬롯 그리고 중국의 9개 노선 반납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이 이전한 슬롯 그리고 운수권 등은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해서 높아진 우려가 됐던 것으로 그만큼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캐나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장거리 여행객이 많은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알려져 있는데 합병으로 인해서 노선을 양도하게 되면 실적 공백이 거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캐나다의 노선 증편에 대해서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직 미국의 경우에는 기록 결함 심사가 좀 진행 중이지만 앞서 미국 법무부가 샌프란시스코, 호놀루루, 뉴욕, LA, 시애틀 등 5개 노선에 대해서 독점 우려를 제시한 만큼 해당 노선에 대한 이 노선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거나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대한항공의 추가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니 이제 차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지지를 해주던 라인인 21,600원대를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금일도 이 부분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다시 이 저항을 맞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0.7%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이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부근대를 돌파를 하고 다시 안착을 하면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근대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방으로는 19,220원까지 좀 열려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리스크적인 측면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하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측면에 봐서도 감산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는 영향에 따라서 브렌트유가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7점 이렇게 이 5달러를 형성을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항공유에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들의 매출 원가의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브렌트유의 가격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대한항공에게는 좀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이 대한항공의 캐나다 증편 그리고 이제 여행 심리에 따라서 여행자 수가 좀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